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안에 고립된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일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소에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투표소 봉쇄가 길어지고 있다고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봉쇄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됐습니다. 밤샘 시위가 이어진 탓에 시위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자를 깔아둔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제밤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위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침묵 시위를 벌이는 등 오늘 아침까지 비교적 조용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소에 대한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 현장 직원들도 함께 고립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8시 반쯤에는 투표소에 고립돼 있던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상당수 직원이 밖으로 빠져나와 선관위 직원 2명만이 투표소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6개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 소홀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중 일부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요. 다른 사건 역시 곧 배당에 나설 전망으로 경찰이 이번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원천 무효! 부정선거 원천 무효! 하지만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내세운 투표지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되며 선관위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지방선거 역대 2번째로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 잠실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며 이례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앞이 인파 수백 명으로 가득합니다.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투표함 반출이 막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못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선관위는 이 사태가 14곳 투표소에서 벌어졌다고 밝혔는데 상당수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지난 2022년 인천에서도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발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이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SNS나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같으면 특정 지역 투표소 혼란으로 끝났을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진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각종 음모론을 키우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일부 극우 유튜버들 또 여전히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이번 일은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선거 관리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의심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합리적 보수 재건을 외쳐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당선인이 생환하면서 장동혁 대표 실연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의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 드라마 같은 막판 역전승으로 보수 진영 차기 리더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런 보수 회생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부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만 치러지는 선거,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후보에 맞서 오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장동혁 2선 후퇴를 외치며 절연을 머뭇거리는 당과 철저히 거리를 뒀고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 함께하며 개혁보수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제명의 치욕을 딛고 무소속 승리의 신화를 쓴 한동훈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연고도 없는 부산, 그것도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한 당선인에 대한 복당 요구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로선 적잖은 부담에 직면한 셈인데 특히 본인과 손잡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가 모두 낙선한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환골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하며 종일 두문불출했고 대신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서면 입장문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권파도 정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곳, 재보궐 4석을 이겼다며 퇴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계파 갈등 불씨 속에 지방선거 이후 당내 세력구도 변화를 읽어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현장 지원에 나섰던 한 서울 송파구 공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4일 소셜미디어 등에는 송파구 소속 공무원 A씨가 전날 공무원 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확산했습니다. A씨는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모자란 집단과 일 못한다고 비판하며 선거 사무를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바지로 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는 그리고 퇴근시켜달라, 내일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거듭 일침을 가했습니다. 앞서 전날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일대 투표소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는 재투표를 요구하는 주민과 시위대가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투표권을 행사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려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밤사이 비는 그쳤는데 지금 바깥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나오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 심한 고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주말, 휴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27도 안팎을 유지하며 예년의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차차 개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청주의 기온 18.5도, 광주 19도, 창원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27도, 전주와 대전 26도로 예상되고요. 영남 지방은 포항 30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며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을 맞아 여름 바닷가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